페이지 봅니다. 150에 랠리 소멸력의 법칙이 있습니까? 자, 151페이지 랠리 소멸력의 법칙.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 했는 거예요. 그죠? 예? 했죠. 랠리의 사회책에 다 사회에 있잖아요. 사회에 있는 책들에 랠리 소멸력의 법칙, 소멸력의 법칙. 자, 인력은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씁니까? 그럼 여기는 두 사람이 당겼을 때, 어른하고 애하고 당겼을 때 누가 더 많이 당겨갈까요? 어른이 더 많이 당겨가겠죠? 이걸 인력이라 씁니다. 자, 만약에 자 A 도시와 B 도시가 인구가 똑같으면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A 도시 인구와 B 도시 인구가 똑같으면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있겠죠. 그런데 A 도시 인구가 B 도시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까? B 도시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상권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기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A 도시 인구가 B 도시 인구보다 더 많으면 어느 쪽이 많이 당겨갑니까? A 쪽으로 많이 당겨가니까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까이 있는데 시험은 큰 도시 가까이 있다고 시험이 나왔다고요. 경계점이 어디 있다? 작은 도시 가까이 있겠죠. 자, 이 경계라는 점이 있다면 이 경계점 또는 분기점이라 씁니다. 이 경계점은 어느 도시 가까이 있습니까? 작은 도시 가까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2대1이라면 자, 2대1이니까 큰 쪽에 루트를 덮으시면 루트는 1.414가 되니까 A 도시로부터 약 몇 배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1.4배 떨어진 곳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당기는 이걸 우리가 인력이라 씁니다. 인력이 자 흡입합니다. 흡입하는 인력이 있는데 인구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비례했습니까? 인구에는 뭐다? 비례하여 결정되고 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합니다. 되겠죠? 자,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원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겠죠? 자, 책은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두째 줄 중간부터 봅니다.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자, 두 중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써놨죠? 이거 똑같죠? 내용도 안 가볼래요? 자, 공식이 있습니까? 자, 공식 보니까 흡인력은 인구 동그라미 거리 제곱 동그라미 합니다. 인구에는 뭐다? 비례.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중심지 상거래 흡인력 두 도시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되겠죠?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제곱을 빼고 문제지 잘 됩니다. 제곱을 빼고는 성질 급한 사람 맞다고 찍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슬쩍 바꿔놓습니다. 조심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네. 자, 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고 자, 큰 버스 모형은 자, 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자, 랠리 소멸 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공식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큰 버스면 공식 몰라도 계산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뭘 가지고 풀어도 된다? 랠리 요 공식으로 풀어도 풀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까 흡보의 상권 모형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했는 거 또 나왔네. 자, 1번 아까 크리스탈 중심지는 시장 개념이니까 수요자 분포를 보니까 거시적 분석 밑줄 쫙 첫째 줄에 자, 흡보는
수요자 개성을 따지니까 개인 입장이니까 미시적 분석의 관점을 두었습니다. 이걸 바꾸어 놓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한 페이지 3번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인데 2번만 별표치입니다. 여기는 틀리게 나오는 것이 2번을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밑줄 긋습니다. 이걸 지나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바꿔놓습니다. 자, 그만 봐두시고, 자, 딴 거는 보지 않아도 되겠네. 자, 넘어갑니다. 자, 공간균배의 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간균배의 원리 볼까요? 자, 공간균배의 원리가 있는데 공간균배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권이 있습니다. 이 배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후지. 이 배후지가 있어요. 배후지. 배후지를 다른 말로 상권이라 씁니다. 상권이라고 불러요. 배후지 크기가 X에서 X1까지 배후지가 있고 중간에 중심지 M이 있습니다. M은 중심지라 씁니다. 중간에 중심지가 이렇게 존재한다 봅시다. 자, 여기 전제를 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제로라 가정하겠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제로다. 이때 탄력성은 고객의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고객의 뭐다? 교통비 탄력성을 말하고 있다. 자,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비 탄력성을 의미하겠죠. 제일 먼저 A라는 지점에 갑이라는 사람이 상점을 여기 만들었어요. 되겠죠? 갑이란 사람이 상점을 만들었거든. 핸드폰은 됐으면 좀 무음으로 해놓았어요.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 상점을 차림으로 인하여 만약에 고객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A라는 지점에 상점을 차림으로써 X에서 X1까지 고객을 독식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 갑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을이란 사람이 B라는 지점에 똑같은 종류의 상점을 여기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종류의 상점을 만들어 버림으로 인하여 X1으로부터 오던 고객들이 자, 을의 B 상점에 물건을 사고 돌아가 버림으로 갑의 이 상점은 상권이 중간에 차단되니까 불리한 입장이 되겠죠. 불리하니까 이 갑은 상점을 이 중심지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갑이 상점을 중심지 쪽으로 옮기게 됨으로 인하여, 자, 여기부터 오던 고객들이 갑의 상점에 물건을 사고 가니까, 자, 이번에는 누가 불리해졌습니까? 을의 상점이 불리해 되겠죠. 그래서 을 또 어디로 갔습니까? 중심지 가까이로 상점을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툰다면 두 사람 다 어디로 옵니까? 중심지로 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다투면 뭐다? 둘 다 중심지에 온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결론만 봅니다. 결론 봅니다. 자, 결론 그겠죠? 시장이 좁고 자, 수요의 탄력성이 적은 경우입니까? 적은 경우. 탄력성이 뭐돼요? 적은 경우. 배우지 중심지에 뭐였죠? 어디였습니까? 배우지 중심지였습니다.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합니다.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집심성 점포들입니다. 이걸 뭐다? 집심성 점포. 집심성 점포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봤더니 시장이 넓고 있습니까? 시장이 넓고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큰 경우. 이럴 경우는 분산 입지하는 게 낫습니까? 표우지 중심지로 분산하여 입지하는 게 나겠죠.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다? 산재성 점포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산재성 점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요. 자, 이 공간 균배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공간 균배의 원리라습니까?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썼죠. 이 공간 균배의 원리 이런 거 있죠. 공간 균배의 원리가 있겠죠. 이 공간 균배의 원리를 때문에 점포의 종류라고 밑에 있습니까? 점포의 유형이 있습니다. 점포의 유형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점포의 유형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종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 안에 있는 점포와 도시 밖에 있는 점포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점포와 도시 밖에 있는 점포가 있는데, 도시 안에 있는 점포가 3개가 있고 도시 밖에 있는 점포가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도시 안에 있는 점포가 집심성 점포입니다. 자, 두 번째 집재성 점포가 됩니까? 집재성 점포고, 3번에 뭐다? 산재성 점포가 있고요. 도시 밖에 있는 것을 국부적이라 씁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습니까? 자, 집중성 점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점포 있습니까?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네 가지 있죠. 자, 이건 도시 밖에 있습니다. 국부적은 면 소재지를 말합니다. 뭘 말하? 면에 있는 것. 면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국부적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도시 안에 있는 점포와 도시 밖에 있는 점포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자, 상권 이론이 되므로 심자가 있죠. 자, 도시 안에 상업은 도심이란 말을 못 쓰니까 배우지란 말을 씁니다. 뭐를 쓴다? 배우지. 주택은 도심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상업이로는 도심이란 글자가 너무 틀립니다. 배우지 어디입니까? 중심지에 입지한다. 배우지 중심지에 뭐 한다는 거요? 입지한다 이 말을 씁니다. 되겠죠?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한다 이 말을 쓰겠죠. 자,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도심에 있는 점포가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영화관은 여기 도심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금방도 여기 있습니까? 백화점도 여기 있습니까? 예? 있죠. 대형 서점도 시내에 있죠? 대형 서점이잖아. 그냥 서점 하면 안 됩니다. 고급 음식점이 있습니다. 메이커 제품입니까? 브랜드 상품. 이걸 뭐다? 전문품이라 씁니까? 전문품점. 이런 등등은 뭐다? 집심성 정포의 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몇 개만 적었어요. 자, 집재성 점포 보죠?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인데, 요거는 뭐다? 집합이, 요거는 분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동종의 업종이, 동종이란 업종이 존재한다면, 동종이란 업종이 존재한다면, 얘는 모였습니까? 집합이니까? 얘는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게 유리해요. 얘는 분산 약자, 분산의 약자입니다. 분산했는 게 낫습니까? 예? 모여 있나? 분산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동종의 업종이 모여 있느냐?
동종업종이 분산되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동종의 업종이 모여 있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가구점 모여 있어요? 안 모여 있어요? 모여 있겠죠. 관공서도 모여 있는 게 낫습니다. 관공서 모여 있는 게 낫겠죠. 금융기관도 모여 있는 게 낫습니까? 모여 있는 게 낫겠죠. 모여 있는 게 낫잖아. 공구점도 모여 있습니까? 모여 있는 게 낫겠죠. 이 모여 있는 종류들은 여기 가는 게 나아요. 떨어져 있는 것은 많죠? 잡화점, 그죠? 잡화점이라든지 이발소, 목욕탕 이런 거 있죠? 목욕탕. 자, 뭐 많죠? 잔자랩하는 것 전부 다 분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산하는 게 낫겠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면이 있는 거 면 소재지. 자, 여기는 국부적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다시 나온다? 국부적이란 말이 나오고 집중이니까 중심지에 있습니다. 우리 면에 가면 철공소 있어요? 없어요? 철공소 있죠. 철공소. 종묘점 이런 거 있죠? 뭐다? 종묘점 있겠죠. 농약정도 있습니까? 농약방. 농약방이랬습니까? 농약방 있겠죠. 철공소 있는 것도 있죠. 시골 가면 또 뭐 있어요? 예? 농기구죠. 이발소는 여기 가야 돼요. 산재성점포. 그죠? 농기구점. 농촌은 농기구점, 어촌은 어구점입니다. 어촌은 어구점, 농촌은 농기구점. 이렇게 씁니다. 이런 등령을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 불러요. 대충 보면 찍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 놓으면 이 점포 유형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별표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고요. 자, 전문품점 155페이지 참고로 보겠습니다. 전문품점 찾았습니까? 전문품점. 자, 전문품점 메이커점입니다. 메이커점 브랜드 상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자 취미 기호 등 노력에 구애받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하겠네. 노력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그 집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매 빈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낮겠죠. 자, 하나 팔면 이윤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는 고급자를 보통 다 붙여야 돼요. 여기 고급 양복,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고급 오디오, 고급 자동차 다 붙여야 됩니다. 고급 다 빠지면 안 됩니다. 앞에 다 붙이세요. 뭐를 붙인다? 고급이란 글자를 다 붙여야 됩니다. 그냥 골프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급 골프제라고 붙여야 브랜드가 됩니다. 고급 의류 이렇게 하면 뭐다? 전문품입니다. 무슨 글자 본다? 가구점 하면 돼요? 안 되겠죠. 고급 가구점이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되겠죠? 선매품은 여러 상점을 통해 비교한 후 구매합니다. 아니, 쇼핑하고 사는 겁니다. 가구점, 의상점, 보석점, 공예점이 있습니다. 편의품은요, 일상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 이겠죠? 슈퍼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겠죠? 읽어보고 치우세요. 자, 그거는 여기 몰라도 문제로 해결하시면 돼요. 문제로 해결하시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자, 158페이지로 갑니다. 지대론입니다. 지대도 있고 지가도 있어요. 지대도 있고 지가도 있는데 뭐요? 지대는 무슨 글자일까요? 토지 사용의 대가입니다. 기준은 뭐다? 1년 기준이니까 기간 개념입니까? 연 기준이니까 기간 개념입니다.
기간은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 개념이다. 되겠죠? 자, 땅의 사용의 대가니까 토지는 영속성이니까 영원히 발생한다 했죠? 이거를 현재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토지 가격이 나와요. 시점을 따지겠죠? 시점을 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대는 기간이지만 시점이니까 절량 개념이 되겠죠? 무슨 개념? 절량 개념이 되겠죠. 그럼 지대하고 지가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되겠죠? 뭐로 나눴다? 이 자율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지대와 지가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만 지가와 이자율은 반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됐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58페이지는 되겠죠? 그래서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주는 보수를 말하고 2번 보니까 자, 지대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유량 개념, 지가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조량 개념입니다. 자, 오른편에 공식까지 봐두시면 되겠네.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 지대와 이자는 반비례관계 성립합니까? 되겠죠. 지대 논쟁 한번 봅니다. 뭔다? 지대의 논쟁이라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대 논쟁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입니다. 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인데 고전학파는 농경사회입니다. 신고전학파는 공업사회를 신고전학파라 쓰는데 자,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산업혁명 일어나기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집니다. 산업혁명 일어나기 이전을 농경사회를 고전학파라 부르고 산업혁명 일어난 이후를 신고전학파라 부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책에 많이 있는데 자만을 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볼 게 없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고. 그럼 고전학파 가장 대표가 리카르도입니다. 누구 이론이다? 리카르도 이론이 있습니다. 자, 밑에 리카르도는 고전학파입니다. 리카르도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발생 비옥도와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자, 왜 리카르도는 비옥도와 수학 체감의 법칙을 발송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카르도는 고전학파였습니다. 농경사입니다. 그래서 자, 리카르도 차액지대설 리카르도 있습니까? 무슨 시대? 차액지대설이 있습니다. 리카르도 차액지대설 있겠죠. 자, 그러면 리카르도는 뭐를 가장 강조했어요? 자, 비옥도와 수학 체감의 법칙 되겠죠? 이거 두 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이 지문이 있으면 리카르도 이론 찍으시면 끝납니다. 자, 비옥도는 뭔가 하면 좋은 땅하고 나쁜 땅이 있어요.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다면, 나쁜 땅이 있다면 이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대라 씁니다. 그러면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 차익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차익을 지대라 쓴다. 만약에 우등지에서 똑같은 한마지기의 농사를 지었을 때 차익이 50가마니가 발생한 이 50가마니를 지대로 봅니다. 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이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나 잉여나 같은 말입니다. 남는 것을 모두 지대로 요구한다 라 쓰겠죠. 만약에 여기서 우등지와 열등지 차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로를 한계지라 씁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59페이지 1번 비유관 토지 비옥도 줄 거 없고 수학체감이 줄 거 없고 3번 또 비옥도만 줄 거면 되겠네. 내용 가봅니다. 전부 그런 말 100번입니다. 1번 보니까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대요. 요거를 비옥도로 쓴다고. 자,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로 희소하기 때문에 수학체감 현상이 있으게 수학체감 받고요. 2번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재매 면적이 확대니까 비옥도 위치에 있어 열등지 우등지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3번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를 하고 이때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줄 것입니다. 한계지는 지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요거 고전학파는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만 봐두시면 것 더 이상 볼 수 없고. 자, 4번 한 번입니다. 자,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될 수 없다. 지대는 잉여다. 잉여가 뭐예요? 이 불로소득을 잉여라. 불로소득이라 써도 되고 잉여라 써도 됩니다. 요거 남는 돈을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써요. 되겠죠? 바꿔요. 이거 반대가 신고전학파. 그죠? 이렇겠죠?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쓰는 사람 있죠? 칼막스. 칼막스가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마르크스 났죠? 그죠? 칼막스 같은 말입니다. 막스 레닌주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자, 이분이 뭡니까? 이는요 소련 귀족입니다. 절대지대설입니다. 자, 이 마르크스는 소련의 귀족인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영국으로 어디 갔습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영국에 가니까 영국 왕건사입니다. 귀족들에게 토지를 하사하고요. 귀족들이 뭡니까? 자, 농노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귀족들에게 뭡니까? 세금을 내겠죠. 지대 내고 뭐다? 되겠죠. 지대 내고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함으로 땅은 원래 왕의 땅인데 귀족들에게 땅을 하사하고 충성을 명시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옛날에는 다 죽였잖아. 그죠? 다 죽였잖아.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데 많이 오죠. 처형당하고 하잖아. 그죠? 반대파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 뭐만 한다면 소유만 한다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지대 발생하는 것을 절대지대라 씁니다. 한계지든 한계지 바뀌든 무조건 지대가 발생합니다. 공짜는 발생한다 안 한다? 공짜는 발생해요 안 해요? 없습니다.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지대라 씁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뭡니까? 소유입니다. 많이 적어놨어요.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체만으로 지대가 발생합니다. 최열등지든 열등지든 한계지든 한계지 바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유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겠죠. 돼요? 발생하며 만약에 지대와 상승하면 곡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지대를 뭐로 봤습니까? 생산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대가 올라가니까 생산비도 올라갑니까? 지대를 비용으로 봤죠? 생산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면 곡물 가격도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이런 말이죠. 곡물 가격도 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딱 외울 거 두 자밖에 뿐입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는 뭡니까? 소유만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공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계지든 한계지 바뀌든 열등지든 최열등지든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지대라 씁니다. 얘는 고전학파입니까? 신고전학파입니까? 신고전학파. 얘는 농경사회니까 고전학파입니다.
반대입니다. 두 개는 뭐다? 반대입니다. 반대.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고전학파를 부정하고 나온 게 신고전학파입니다.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하면 틀립니다. 찍어요.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영향을 받고 탄생되었다. 틀렸습니다.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를 뭐다? 부정하고 놓은 것이 신고전학파입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되겠죠? 자, 아까 위치제 절대 위치는 T는 이론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입찰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입찰지대 이론. 이 작년에 한 문제 나왔다 했죠?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했는데, 입찰이 뭐예요? 입찰 많이 적어놨는데, 입찰. 우리가 경매 가면 입찰해야 하네요. 입찰하죠. 최고가 선 넘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겠죠. 이걸 입찰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은 지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요. 그죠? 그러면 자, 도심에는 어떤 종류의 입지 주체가 많을까요? 상업 입지 주체들이 많이 있겠죠. 자, 좀 벗어나면 주택들의 입지 주체가 존재할 것이고, 저 외곽으로 가면 공장들이 존재하겠죠. 공업이란 입지 주체가 있고, 여기 한계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일로 가면 외곽이 됩니다. 입찰이란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자, 여기 도심에서 여기까지 D1까지 거리는, 자, 이 공업과 주택과 상업이 입지 경쟁을 합니다. 입지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상업이 되겠죠. 이 상업이 여기 차지합니다. 이걸 상업 입찰지대 곡선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까지는 누가 차지한다? 상업이 차지하고. 그러면 D1에서 D2까지는 세 가지, 자, 경쟁을 하면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주택이 되겠죠. 최대 지불 용의액이 있습니까? 자, 입찰은 뭡니까? 최대 지불 용의액입니까? 최소 지불 용의액입니까? 최대 지불 용의액입니다. 최대입니다. 최소 아닙니다. 최대 지불 용의액입니다. 용의액.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겠죠. 자, 이걸 말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 뭡니까? 공업이 되겠죠. 한계지구는 공업 입찰지대 곡선이 만들어겠죠. 그럼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됩니까? 그죠? 자,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 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하면 되겠죠. 원점을 향하여 볼록합니까? 오목합니까? 볼록하죠. 이걸 오목으로 놓으면 틀립니다. 원점을 향하여 뭐다? 여기 원점입니다. 원점을 향하여 볼록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가파른 업종은 중심지 가까이 입지하고 입찰지대가, 완만한 업종은 외곽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겠죠. 자, 많이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입찰지대 곡선 되겠죠? 자,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 읽고 다 있노? 위에 보니까 다 쓰잘데없는 소리 같은데 되겠죠? 3번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계 지점까지 각 토지의, 자, 경매를 붙일 때, 그죠? 토지 용자 불에서는 최고 가격이 있죠? 최대 지불 용의액입니다. 자, 생산 요가수 간의 대체 관계가 일어날 경우 입찰지는 우하향하여 원점은 볼록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걸 오목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최대 지불 용의액입니다. 최대 지불 용의액. 어렵다 되게. 되겠죠?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까? 자, 차익지대에서는 아까 비옥도 나가 맞아요, 틀려요? 차익지대 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뭐하고? 비옥도와 수학체가 요직 보임. 이거 맞는 말입니다. 2번, 절대는 소유 보유요, 안 보여요? 예? 소유 있어요,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소유자는 체일증 내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만 하면 무조건 지대 발생할 절대라습니다. 절대는 포인트가 소유입니다. 소유. 3번, T는 입찰지대 이론에서 비옥도가 동일하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틀렸네. 자,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 이거 틀렸죠? 무조건 지대 하니까 없다로 돼 있네. 있다는데. 자, 3번 맞죠? 4번, 입찰지대 지대설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요구에 있는 용도에 따라 용도 이루어졌죠. 최대 지불 용이액이 뭡니까? 입찰지대입니다. 5번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일치하는 한계전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액지는 한계지는 아까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했잖아.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 뭐다? 절대지대는 뭐만 한다면? 소유만 한다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합니다. 자, 소유만 한다면 한계지든 한계지 밖이든 열등지든 최열등지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지대를 요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합니다. 자, 무조건을 우리가 절대로 씁니다. 자,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인데, 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대라 했습니다. 읽어볼래요? 도시지대하고 생산요소의 대체성. 그림을 한 그려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대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요소가 뭐예요? 생산요소가, 예? 생산요소가 어떤 걸 생산요소라 씁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이걸 생산요소라 씁니다. 요를 생산요소라 쓴다고. 생산요소. 자, 땅은 우리가 부정성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면 건물을 만들 수 있다 했죠? 이거는 대체가 되어야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는 자본 대체를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 자본 대체를 말합니다. 대체성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러면 대체성이 높다는 것은 도심으로 가면 대체성이 높아요, 낮아요? 예? 높죠, 당연히. 도심은 건물이 높아요, 낮아요? 자, 대체성이 낮다는 것은 외곽으로 가면, 예? 건물이 낮죠? 그렇죠? 이렇게 낮겠죠. 도심으로 가면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집약적 이용이라 씁니까? 이걸 뭐다? 집약적 이용이라 씁니다. 집약적이 고층 건물이란 거예요? 네, 고층이라 적어 놓겠습니다. 자, 외곽으로 가면 대체성이 낮다는 것은 낮은 건물이죠. 이걸 주방적 이용이라 씁니다. 이래 적어놨는데도 못 알아먹고 시험자가 어떤 엉뚱한 거 찍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걸 무슨 지대? 도시 지대 곡선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심이고 여기 외곽이에요. 외곽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도심도 있고 외곽이 있거든요. 자, 이 축이 자본축입니다. 이 축이 뭐다? 토지축입니다.
그럼 도심으로 가면 자본의 대체가 커요, 적어요? 자본의 대체가 크죠. 뭐가 크다? 자본 대체고 토지 대체는 적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체는 자본을 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무슨 대체성이 크다? 자본에 대한 대체성이 크다는 말을 하고, 외곽으로 가면 자본의 대체성이 커요, 적어요? 적겠죠. 자, 그러면 도심으로 가면 자본의 대체성이니까 토지를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고, 외곽으로 가면 토지를 많이 쓰고 자본 대체가 적습니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도시시대 곡선은 어떤 곡선을 그럽니까? 도시시대의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 되겠죠. 자, 도시시대 곡선은 뭐다? 우하향 곡선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생산 요소는 다른 요소로 대체가 쉬운 정도를 말하며, 근데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자본은 건물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대체하기 쉽다면 자본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생산 요소 대체성은 생산 요소 상대적 가격에 따라 비율이나 기업의 종류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특징에 보면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니까 비싼 토지를 덜 쓰고 자본을 많이 쓴다는, 건물을 많이 높게 지었다 이 뜻입니다. 자본을 많이 썼다는 건물이 고층화되었다는 뜻이요. 도심지 갈수록 자본 대체성이 높대요. 그죠? 고층 건물을 말하겠죠. 그러면 1차는 우리가 농업이고 3차는 상업이에요. 농업 건물이 높아요? 상업 건물이 높아요? 상업 건물이 높죠. 당연히 1차 산업보다 3차 산업에 갈수록 자본 대체는 당연히 크겠죠. 자,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OX 문제 같은 것도 집에 가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볼까요? 164페이지. 그죠? X만 한번 봅니다. 1번 문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온지 알죠? 토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토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요수익률이 이렇게 토지 가격은 하락한다. 아, 위험이란 말이에요. 위험 동그라미 쓰네. 그죠?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위험 동그라미 치고, 자, X 보시고 다른 거 읽어보시고 5번 봅니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소유자는 최일등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문제입니다. 딴 것도 한번 보겠죠. 2번 금리 상승은 토지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와 토지는 반비례 관계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리카르 비옥도 차이 및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수학체감 법칙이 발생하니까 지대 발생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옥도와 수학체감 법칙 나왔고요. T는 입지론에 따르면 비옥도로 동일하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겠죠. 위치가 되면 어떻게? 수승비가 달라지겠죠. 위치, 수승비 둘 중에 하나만 놓으면 됩니다. 6번에 입찰 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줄 것입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줄 것고, 이 최대를 최소로 잘 바꿔 놓습니다. 뭐로 바꾼다? 최소로 바꿔 놓으면 틀립니다. 되겠죠? 그러면서 초간이 0이 될 때까지 경쟁합니다. 뭐가 제로 될 때까지? 초간이 제로가 될 때까지 경쟁이 된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한 5분만 더 쉬었다가 내가 하겠습니다.